극우 언론인 조갑재 씨 홈페이지에 올라온 신원식 국방장관 후보자의 연설문 전문입니다. 2019년 8월 열린 보수 집회를 위해 신 후보자가 작성한 것으로 신 후보자는 이 글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완용을 비교했습니다. 그는 이완용과 비교도 되지 않는 5천년 민족사의 가장 악질적인 매국노가 문재인이다라며 이완용이 비록 매국노였지만 한편으론 어쩔 수 없는 측면도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고 적었습니다. 또 당시 대한제국은 일본에 저항했다 하더라도 일본과 국력 차이가 너무 현저해 독립을 유지하기 어려웠다고 주장했습니다. 철저히 일본 입장에서 한일 합병을 합리화하는 일본 극우파의 논리를 그대로 따라한 겁니다. 실제 집회에 연사로 나선 그는 이 연설문을 그대로 읽지 않았고 이완용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문재인 당시 대통령에 대해선 막말을 퍼부었습니다. 문재인 하면 여러분 매국노, 탄핵이 답이다. 아시겠죠? 문재인! 탄핵이! 감사합니다. 이 집회 2달 뒤에 5.16 군사 쿠데타를 추앙하는 발언도 했습니다. 5.16은 누가 뭐래도 문명사적 관점에서 위대한 혁명입니다. 한국판 산업혁명과 생산성 혁명이었기 때문입니다. 신원식 후보자는 극우 목사 전광훈이 주최하는 집회와 강연 등에 최소 12번 이상 참석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완용 옹호 논란에 대해 신원식 국방부 장관 인사청문회 준비팀은 인사청문회 때 입장을 밝힐 예정이라고만 답했습니다. 군사 쿠데타는 물론 이완용을 옹호하는 발언까지 확인되면서 국방장관으로서의 그의 자질은 인사청문회의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장희수입니다. 지난주에 3개 부처 그 장관 교체가 있지 않았습니까? 평가를 좀 해주신다면. 지금 이번에 개각을 보면 윤석열 대통령께서 지금 이념 전쟁이라는 걸 아예 본인이 그냥 주도하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국무위원들 모아놓고 싸워라 이러잖아요. 말과 논리로 싸우고. 그러면서 이번에 개각 보면 제일 잘 싸우는 사람만 그냥 골랐던 것 같아요. 그래 이게 국민을 편가르게 하고 싸우고 정쟁을 유발하는 거를 저는 대통령이 이렇게 나서서 해서는 안 된다. 한마디로 정말 이 싸우는 정말 지긋지긋하게 싸우는 이 정치가 총선 때까지는 최소한 그냥 그대로 갈 것 같아서. 그런데 대통령이 왜 싸움을 마다하지 않는 수준으로 하면서 왜 독려하는 걸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대통령께서 뒤늦게 공산 전체주의 이러고 이념 카르텔 이러면서 자꾸 적을 규정해가지고. 지금 악의 물이라고 보기 때문인가요? 뭐 그걸 악의 축이라고 보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왜 그렇게 이념에 뒤늦게 그래 매몰되어 계신 그렇게 본래부터 그렇게 이념적인 극우 성향의 그런 분이었는지 제가 정말 깜짝 놀랍니다. 왜냐하면 평생 검사를 하셨기 때문에 뭐 그렇게 극우적으로 그럴 필요가 있냐 싶은데 지금은 개각에 대해서도 아니 태극기 부대는 좋아하겠죠.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건전한 중도 보수 또 중도층이나 무당층 이런 국민들이 이런 개각 보고 윤석열 정권에 얼마나 등을 돌리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공안검사 출신도 아니신데. 공안검사 출신도 아닌데 왜 그러신지 모르겠어요 진짜. 근데 약간 껄끄러우실 수도 있는데 신원식 국방장관 후보자 대표님 캠프에 있었죠. 제 캠프에 있었죠.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아유 참 신원식 의원이 대선이 끝난 후에 갑자기 아예 언론에 대놓고 전향서를 그냥 세게 쓰시고 결별 선언한 거 말씀하시는 거죠? 언론에 대놓고 그냥 전향을 세게 하면서 윤석열 대통령 쪽으로 갑자기 가더라고요. 전향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뭐 그때 굉장히 개인적으로 황당했죠. 아 그래요? 예, 이런 방구 사전 그러니까 메시지 이런 것도 없었어요? 전혀 뭐 그럴 일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굉장히 황당했는데 그 후로는 뭐 통화도 한 적도 없고 본 적도 없고 그래서 갈등이 있었던 것도 전혀 아니고 전혀 아니고요. 그리고 제가 뭐 갑자기 뭐 윤석열 대통령 취임하고 나서 갑자기 대통령하고 생각이 같아졌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분의 어떤 과거의 언행을 저도 언론을 통해서 보잖아요. 예컨대 12.12 쿠데타는 뭐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나선 거다. 이러고 5.16은 혁명이고 5.18 특별법은 좌파들한테 세뇌당해가지고 만든 법이다.
아니 그다음에 홍범도 장군 형상 문제도 그렇고 특히 그 최근에 그 박정원 대령, 네, 해병대. 박정원 대령에 대해서 삼류 정치인 흉내를 낸다 이런 말을 하는 걸 보고 야 이거는 저는 뭐 전혀 제가 동의할 수 없는 말이고 그분이 제 앞에서는 한 번도 그런 말 한 적 없어요. 아 그래요? 오히려 제가 알기로는 과거 의병의 날인가 그때 홍범도 장군을 추앙하는 그런 글을 쓰신 걸 본 적이 있고 예, 또 보도도 저도 봤어요. 또 제 앞에서 몇 번 이런 말 했어요. 뭐 군대 안 갔다 온 사람은 절대 대통령 되면 안 된다. 군 미필자는 대통령 되면 안 된다는 그 이야기는 제가 직접 몇 번 들었어요. 그래서 이분 생각이 달라지신 건지 저도 깜짝깜짝 놀라는데 예. 어쨌든 뭐 그런 개인적인 인연을 떠나서 12.12나 5.18 특별법이나 5.16이나 이런 데 대해서 하시는 말씀들은 이 국방부가 말이죠. 우리 군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문민 통제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군은 정치적으로 중립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정치적으로 너무 편향된 분이 국방부 장관 되는 건 좀 문제가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2년 전 신원식 국방장관 후보자가 자신의 SNS에 올린 글입니다. 오늘은 의병의 날이라며 홍범도 장군이 없었다면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유와 평화를 상상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저녁에는 가족과 함께 의병들의 애국애족 정신을 되새겨보자고 권했습니다. 1년 뒤 그의 입장은 180도 바뀌었습니다. 소련군이 된 이분을 굳이 흉상을 세우고 육사에 만들려고 했는지. 국방장관으로 지명되고 첫 출근길에 오른 그는 이 같은 논란을 의식했는지 원론적인 입장만 내놨습니다. 국방부 앞에 있는 홍범도 흉상도 옮겨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예, 그 문제는 제가 취임하면 여러 의견을 듣고 충분히 검토를 한 후에. 말이 바뀐 건 이뿐만이 아닙니다. 과거엔 전두환의 신군부가 일으킨 12.12 쿠데타를 구국의 결정이었다며 추켜 세웠지만 국방장관 지명 이후에 법원의 판결을 수용한다며 입장을 바꿨습니다. 2020년 21대 총선을 앞두고는 여러 차례 보수 집회 연단에 올라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막말을 일삼았는데 문재인이 멸망을 기다리고 문재인 있다는 것은 시가 문제입니다. 안 내려오면 붕짜자 붕짜. 사과할 의향이 있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즉답을 피했습니다. 사과 표명하실 생각이 없는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예, 청문회장에서 제 입장을 밝히겠습니다. 지금 얘기해 주세요. 아닙니다. 청문회장에서 밝히겠다. 어제 이야기했습니다. 다만 9.19 군사합의서를 폐기하겠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9.19 군사합의는 우리 군사적 취약성을 확대하는 반드시 폐기가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요. 신원식 후보자에 대해 민주당은 극우 편향 인사라며 지명 철회를 촉구했고 국민의힘은 실력 있는 참 군인이라고 치켜 세우며 방어전을 이어갔습니다. MBC 뉴스 장희수입니다.